안녕하세요. 오늘은 워렌 버핏 회사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2018년에 버크셔 해스웨이가요. 사업 자체로는 240억 달러나 벌었는데 회계장부상 발표된 이익은 겨우 40억 달러였어요. 네, 맞아요. 그 이유가 투자했던 주식들 가치가 떨어져서 그랬던 거죠. 그렇죠. 이걸 보면 손익계산서에 찍힌 숫자만으로는 회사의 진짜 속사정을 알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회계상 이익이란 회사가 실제로 손해준 현금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진짜 실력,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를 보려면 현금 흐름을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 그래서 현금 흐름이 중요하군요. 주식 투자나 경제 흐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건 꼭 알아야 할 내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이 현금 흐름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또 이걸 통해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어떻게 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현금 흐름. 이거 말 그대로예요. 회사에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그 움직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회계장부상 이익 계산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 내년에 지급할 비용을 미리 장부에 적어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실제 현금이 나간 게 아닌데도 손익계산서에는 비용으로 잡힐 수 있죠. 하지만 현금 흐름은 진짜 돈이 오고 갔을 때만 기록된다. 이런 거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훨씬 직관적이에요. 그 2014년 아마존 사례를 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텐데요. 아마존이요? 네. 그때 아마존이 회계상으로는 손실을 기록했어요. 네. 손실이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그러니까 영업현금 흐름은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현금이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죠. 와, 장부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실제 금고에는 돈이 막 쌓이고 있었다니. 이거 정말 숫자만 봐서는 속기 쉽겠는데요. 그렇죠. 근데요, 그렇게 늘어난 현금이 그냥 다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물건 잘 팔아서 번 건지 아니면 은행에서 급하게 빌려온 건지 이거에 따라 의미가 완전 다를 텐데요. 아, 핵심을 정확히 보셨네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그 돈이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딱 세 가지 활동으로 나눠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요? 아, 이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회사가 자기 본업, 그러니까 제품 팔고 서비스 제공해서 실제로 번 돈, 재료비, 인건비, 이자, 세금 이런 거 다 떼고 진짜 남은 현금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현금 흐름 좋다라고 할 때 이걸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꾸준히 플러스면서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사업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죠. 그럼 반대로 이게 줄거나 마이너스면요? 그건 좀 핵심 사업 자체에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상당히 심각한 경고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본업에서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회사가 성장하려면 투자도 계속 해야 하잖아요. 미래를 위한 투자 같은 거요. 그런 건 어디에 나타나나요?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계를 사거나 하는 식으로 사업 확장이나 유지를 위해 돈을 쓰는 활동이죠. 아니면 다른 회사를 인수한다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미래를 위해 돈을 쓰는 거니까 보통은 마이너스 숫자가 찍히겠네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성장을 위해 투자를 하니까요. 물론 가지고 있던 건물이나 기계를 팔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이건 회사가 자금을 어떻게 끌어오고 또 주주나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돈을 돌려주는지를 보여줘요. 아하,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면 플러스. 그렇죠. 반대로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주거나 빌린 돈, 빚을 갚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기록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영업, 투자, 재무 세 가지 활동으로 현금 흐름을 나눠서 보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특히 가치 투자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보는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잉여 현금 흐름, 영어로는 FCF, Free Cash Flow라고 하죠. FCF요. Free Cash Flow. 자유 현금 흐름. 그건 뭔가요? 네, 이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있죠? 거기서 기업을 유지하고 또 성장시키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 투자 지출, 이걸 이제 자본적 지출, 캐펙스라고 하는데요. 이걸 뺀 금액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써야 할 돈 다 쓰고 나서 정말로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진짜 여윳돈이 얼마냐, 이걸 보여주는 거네요. 정확해요.
진짜 실탄이죠. 이 FCF가 있어야 회사가 배당도 주고 자사주도 사고 빚도 갚고 아니면 뭐 더 큰 성장을 위한 M&A 같은 추가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 FCF가 꾸준히 플러스를 기록하는 회사가 재무적으로 아주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FCF가 계속 마이너스다. 이건 좀 본업에서 번 돈만으로는 필수적인 투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서 외부에서 자금을 계속 끌어와야 할 수도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아,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예를 들어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가상의 치킨 회사 두 곳, 가치치킨이랑 올인치킨이 있다고 해보죠. 두 회사 모두 똑같이 순이익 100억 원을 냈다고 발표했어요. 네, 겉으로 보기엔 똑같죠. 순이익 100억. 하지만 현금 흐름표를 딱 열어보면 속사정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치치킨은 영업활동으로 150억 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필수 설비 투자에 한 30억 원 썼다고 치죠. 네. 그럼 FCF가 120억 원이나 남잖아요. 이 돈으로 주주들한테 배당도 넉넉히 주고 빚도 착실히 갚고 있을 수 있죠. 이러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일 거고요. 와, 이상적이네요. 그럼 올인치킨은요? 올인치킨은 영업활동으로 겨우 50억 원 벌었어요. 순이익은 100억 원인데 말이죠. 근데 막 무리하게 신규 매장 내고 설비 투자하느라 투자 활동으로 80억 원을 써버린 거예요. 그럼 강장 30억 원이 모자라잖아요.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으니? 그렇죠. 그럼 이 부족한 돈을 어떻게 메울까요?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거나 아니면 유상증자 같은 걸로 주주들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겠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로 잡힐 거고요. 아, 똑같이 순이익 100억을 발표했어도 이렇게 현금 흐름을 뜯어보니 가치치킨이 훨씬 안정적이고 뭐랄까 이익의 질 자체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순이익 숫자만 볼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하는 이유예요. 현금 흐름은 그 이익이 진짜 현금으로 뒷받침되는 건지 그 질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단순히 발표되는 순이익 숫자 너머에 있는 실제 돈의 흐름, 특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FCF, 잉여 현금 흐름을 통해서 기업의 진짜 체력, 그리고 이익의 지속 가능성을 읽어내는 게 정말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음에 어떤 기업을 분석하실 기회가 있다면 손익계산서만 보지 마시고 꼭 현금 흐름표를 같이 열어보세요.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이 순이익이랑 비슷한 수준인지 아니면 훨씬 좋은지 또 FCF는 꾸준히 플러스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깊이 있는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진짜 현금이 말해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네,